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신도시가 될 만한 지역의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은 많죠. 고향도 있고 고향은 했죠. 김포도 있죠. 김포는 안 했죠. 광명도 있죠. 광명도 안 했죠. 과천도 있죠. 과천은 했어요. 성남도 했죠. 하남도 했어요. 또 구리도 있죠. 구리는 안 했죠. 의정부도 있죠. 그래요. 이 정도는 안 했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김포시에는 수기마을 힐스테이트가 있고 풍경마을 레미안 한강이 있어요.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에 거래됐어요. 2020년 2월에 거래됐죠. 그리고 5월에 같은 평수가 4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율을 구하면 2.86%가 나와요. 서울보다 확실히 한 단계 아래죠. 그리고 풍경마을 레미안도 2020년 8월에 월세가 거래됐어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95만원에 거래됐죠. 30평대가 거래된 거예요. 같은 평수가 4억 1,800만원에 거래됐어요. 같은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율을 구하면 2.94%예요. 서울보다 확실히 한 단계 아래죠. 그래요. B등급으로 볼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죠. 서울은 한 1.6% 나오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률을 봐야 되겠죠. 매매 가격은 2016년 12월에 3억 6,5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 9월에 5억 3천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상승률을 구하면 45.21%예요. 그리고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에 3억 9,7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 9월에 5억 2천만원에 거래됐어요. 상승률이 한 30.98% 돼요. 그래요. 평균은 한 38.1%예요. 서울은 이제 그 아파트 3개로 조사했는데 동대문구 레미안 장안으로 장안의 상승률을 서울의 상승률을 보기로 했죠. 그냥 상승률이 제일 작아서 그렇게 잡은 거죠. 3개 중에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죠. 그래요. 상승률이 80% 이상은 A등급으로 하기로 하고 40에서 80 사이는 B등급으로 하기로 하고 40% 이하는 C등급으로 하기로 했죠. 그럼 몇 등급인가요? 사이에 있으니까 B등급이 되겠죠. BB 등급이 돼요. 그래요. 김포시 아파트 등급은 BB 등급이에요. 연이자율에 입각한 등급이 B등급이고 투자 수익에 입각한 등급이 B등급이니까 BB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요. 김포시 높은 수익률도 45%니까 그렇죠. 40과 80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요. BB 등급이에요. 투자 수익률도 그렇고 연이자율도 그렇고 둘 다 등급이 서울보다 한 단계씩 아래죠. 그래요. 그래요. 아파트 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2016년도에 풍경마을 레미안 같은 경우에 3억 9,700만 원 했죠. 그래요. 서울하고 별 차이 없었죠. 동대문구 레미안 장안이 4억 4천만 원이었죠. 별 차이 없어요. 동작구 경남 아너스빌도 한 4억 3,500만 원 했죠. 한 4억 근처 가격차가 별로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격차가 크게 벌어져 버리죠. 그래요. 그 신용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그렇죠. 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광명시를 볼게요. 광명시는 어때요? 철산 레미안 자리가 있고 광명 프로지오가 있는데 그 임대로 나온 게 있죠. 임대로 나온 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정식에서 구할 수 있다 했죠. 철산 레미안 자리가 2.16%가 나오고 광명 프로지오가 2.41이 나와요. 확실하게 서울보다 한 단계 아래죠. 그래요. 그럼 어떤가요? 연이자율이 각각 신용등급은 B등급이죠. 그래요. 상승률 한번 볼까요? 상승률은 철산 레미안 자리가 2016년 9월에 6억 했어요. 근데 2020년 9월에 10억 했어요. 그리고 광명 프로지오는 2016년에 4억 했고 2020년에 7억 1,800 했어요. 상승률을 구하면 각각 77.92%, 77.72% 돼요. 서울하고 어때요?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요. 그럼 몇 등급인가요? 서울 상승률이 80% 이상이면 A등급이라 했죠. 그럼 투자 수익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광명시의 경우 A등급이죠. A등급. 그럼 광명시 전체 등급은 BA 등급이 되는 거죠. BA 등급이 돼요. 그래요. 근데 광명시에는 보면 아파트가 10억 정도 안 하는 게 있죠. 그래요. 광명 프로지오는 2007년에 지어졌죠. 비교적 새 아파트죠. 근데 좀 최근에 좀 올랐을 수 있겠죠. 7억 1,800만에 그래 됐는데 이게 2020년 7월이죠. 한 8억 정도 하죠. 그리고 또 10억 하는 것도 있고 상승률이 비슷해요. 근데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는 어때요? 서울에도 있죠. 30평대가 있어요. 동대문구 레미안 장안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10억 이하죠. 좀 올랐다 하더라도 한 9억, 9월달에 거래된 거니까 이게 낫다는 거죠. 왜 나아요? 신용 등급이 더 높죠. AA 등급이고 가격이 비슷하지만 광명시 아파트는 뭐예요? BA 등급이죠. 그럼 세월이 지나면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상승률이 비슷하다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가격이 비슷하면 뭘 사야 되겠어요? 동대문구 레미안 장안을 사는 게 맞죠. 그래요. 서울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상승률이 비슷하면 광명시를 서울 인접 지역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신 뭐 어떤 게 있나요? 상승률이 비슷하니까 뭐 한 예를 들어서 8억 이하 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30평대 한 7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사도 되겠죠. 그래요. 근데 9억 10억 이러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된다는 거예요. 장안동도 위치 좋아요. 그래요. 서울지도가 안 보이네요. 장안동도 서울 거의 중심에 있죠. 중간에 있어요. 동대문구에 속하죠. 그래요. 구리시를 볼게요. 구리시도에는 현대 홈타운과 아름마을 삼성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를 구할 수 있겠죠. 현대 홈타운은
연이자율이 2.43% 나와요. 그리고 아름마을 삼성은 2.64% 나와요. 서울보다 확실히 한 등급 아래죠. 서울 한 1.6% 나오죠. 낮을수록 등급이 높죠. 따라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 이제 연이자율이 극한 등급은 B등급이에요. B등급이에요. 그런데 상승률이 괜찮아요. 구리시가. 현대홈타운이 보니까 2016년에 11월에 4억에 거래됐어요. 근데 2020년 8월에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차익이 3억 5천만 원이죠. 상승률이 87.5%에 달해요. 서울하고 비슷하죠. 아름마을 삼성은 2016년 11월에 3억 3,300만 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 8월에 5억 9,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차익이 3억 1,400만 원이에요. 상승률이 78%예요. 그래요. 서울하고 비슷하죠.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 곳이 또 어디가 있었나요? 하남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남시는 어떤가요? 아파트 가격이 비싸죠. 비싸요. 그래요. 그런데 구리시는 어떤가요? 서울시하고 비슷한데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죠. 아름마을 삼성은 2020년 8월에 5억 9,500만 원에 거래됐죠. 그리고 현대홈타운도 그래요. 한 7억 5천만 원, 한 8억 이하예요. 8억 이상 하고 있다. 뭐 9억 한다 이러면 뭘 사야 돼요? 뭐 서울인데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죠. 등급이 다르죠. 그래요. 그런데 구리시에는 아름마을 삼성처럼 가격이 싼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괜찮죠. 8억 9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5억 6억 하는 거는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리시가 괜찮죠. 저번에 용인시도 알아봤는데 용인시는 수익률이 한 60% 정도 밖에 안 나오죠. 근데 구리시는 어떤가요? 거의 상승률이 서울과 거의 같죠. 그러면 저렴할 경우에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남시도 뭐 서울하고 비슷하지만 서울하고 또 큰 차이가 또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더 저가 아파트는 구리시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요. 구리시가 서울 바로 옆에 있죠. 하남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리고 구리시 아파트가 괜찮아요. 저가가 괜찮다는 거죠. 또 한 8억 넘어가고 9억 넘어가면 그냥 서울 아파트 사면 되는 거죠. 그래요. 동대문구에도 보면 한 8억대, 9억대가 많잖아요.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리에는 또 저가 아파트가 많으니까 상승률도 괜찮고 BA 등급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저가 아파트 구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용인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광명시도 좋지만 서울과 거의 흡사한 상승률이 나오지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싼 게 있으면 모를까 비싸면 그냥 서울 아파트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구리시도 마찬가지죠. 구리시는 싼 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대충 가격을 보니까. 그래요. 사면 돼요. 구매력이 약한 이들은 사놓고 그 이제 한 10년간 살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살면서 저축한 뒤에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면 된다는 거죠. 서울에 꼭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방법이 있는 거죠.
집은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올랐다 빠졌다 하겠지만 뭐 빠질 때 다 같이 빠지고 뭐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 상승률이 서울 따라가기만 하면 또 기회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리시 아파트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의정부시도 한번 볼게요. 서울에 인접해 있으니까.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는 송산대우 프로지오가 있고 삼성 미도가 있죠. 그래요. 둘 다 이렇게 연이자율을 구할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송산대우 프로지오는 연이자율이 3.61%가 나오고 아름마을 삼성은 3.26%가 나와요. 둘 다 3%가 넘어가죠. 뭔가요 이거는? 한 등급 아래가 아니죠. 두 등급 아래인 거예요. 그럼 무슨 등급이 되나요? 연이자율에 입각한 신용 등급은 C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요. 상승률 한번 살펴볼게요. 송산대우 프로지오의 경우에 2016년 12월에 2억 9,900만 원 했어요. 2020년 8월에 3억 3,900만 원 해요. 그래요. 상승률을 구하면 13.38% 나와요. 얼마 안 되죠. 삼성미도는 2016년 12월에 2억 7,400만 원 했어요. 2020년 9월에 3억 7천만 원 해요. 차이가 9,600만 원인데 상승률이 35%예요. 그래요.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죠. 어떻게 되나요? 40% 이하는 서울 상승률이 40% 이하는 C 등급이라 했죠. 근데 한 개는 서울 상승률이 40%면 29.82%인데 한 개는 29.82 위고 한 개는 29.82 아래죠. 그래서 한 개를 더 알아봤어요. 대림이 있는데 의정부에 2016년 7월에 2억 2,800만 원을 거래됐어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2억 6천만 원이 거래됐어요. 상승률을 조사해보니까 14%예요. 14%면 송산대우 프로지오랑 비슷하죠. 하여튼 뭐 세계로 평균을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20.82%가 나와요. 확실히 어떤가요? 거의 C등급이 거의 확실하죠. 물론 정확하게 알려면 많은 아파트를 조사해야 되겠죠. 전수조사를 하면 가장 정확하겠죠. 근데 보면 이제 84제곱미터 상승률을 보면 그래요. 세계로 봤을 때는 한 20.8이 나와요. C등급으로 볼 수 있겠죠. 의정부시 아파트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연이자율 등급에 따라도 C등급, 투자 수익에 따라도 C등급이니까 CC 등급이 되겠죠. 더블 C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등급을 잘 보세요. 의정부시도 2016년도에 얼마 했나요? 2억 9,900만 원, 3억 했죠. 송산대우 프로지 같은 경우에. 구리시도 어땠나요? 아름마을 삼성 같은 경우에 얼마 했나요? 3억 3,300만 원 했죠.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신용등급이 높은 곳은 어떤가요? 한 4년 지나니까 5억 9,500 하고 있죠. 비슷한 가격이었던 그래요. 의정부시의 송산대우 프로지는 어떻게 되나요? 3억 3,900만 원, 한 10%밖에 안 올랐죠. 한 14%밖에 안 올랐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뭐 싸든 비싸든 항상 신용 등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경기도 시들 간에도 이제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4년 전에는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별 차이 없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의정부시와 구리시는
이제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4년 전에 3억대인 구리시 아파트는 한 6억 가까이 하고, 의정부시 4년 전에 의정부시 3억대 하는 아파트는 여전히 3억대잖아요. 완전 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요. 아파트 살 때 신용등급을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